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같이 공부하면서 거래도 하는 12%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한국으로는 금요일, 주말이 시작되는 좋은 날입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트레이딩만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내일 시황도 살펴보고 마켓에 나와 있는 갖가지 뉴스도 보고 좀 더 시장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켓은 오늘 하루 막판에 약간의 회복을 하면서 시장을 닫았는데요. 다우존스만 약간 오르고 S&P와 나스닥은 마이너스 0.3%와 마이너스 0.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26,281로 어느덧 옛 수준을 많이 회복한 상황이고요. S&P도 3112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은 후 계속 위에 있습니다. 나스닥은 9615로 역시 만의 고지에 한 걸음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려있는 아시아 시장은 모두 1% 내외에서 소폭으로 상승한 상황이고요. 특히 한국 코스피는 1.43%가 상승하면서 좋은 시장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선물 시장은 각각 거의 1%를 오르면서 아주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이대로 유지된다면 내일 또한 상승장으로 좋은 한 주를 마감하겠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러셀 2000은 다른 마켓보다 선물에서 많이 올라 있는데요. 그동안 힘을 못 냈던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힘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트를 보더라고요. 핀비즈라고 이 한 번에 한눈에 S&P 500을 섹터화해서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한눈에 딱 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주들은 많이 빠졌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약했던 금융주가 은행, 소형은행,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은 이 여행업에 관련된 트래블이 좀 오른 상황이고요. 그런 다음에 공업 주식들이 인더스트리얼이 오른 상황입니다.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언택트 비즈니스는 그동안 너무 빨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내주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반대로 그동안 조금 외면을 당했던 공업주나 이 금융주가 상당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시위가 벌어지고는 있지만 이제 다소 격렬한 점은 줄어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시위가 소수의 약탈이나 폭동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오히려 좀 바로잡고자 시위대조차도 많이 말리는 상황이라서 좀 더 평화적인 시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실업보험 수당을 신청하는 건수가 100만 건이 좀 넘게 나왔는데요. 그것은 예상치보다 약간 웃돌지만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물론 마켓에 좋은 영향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내일은 고용시장과 실업률을 발표할 텐데요. 지금 현재 예상치는 일자리가 5월 중에 800만 개를 이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덩달아 실업률은 19.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나오는 발표가 좀 더 희망적이라면 마켓은 정말 좋은 흐름으로 끝날 것이고요. 내일 나오는 고용 현황이 예상치보다 많이 형편없을 때는 마켓이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뉴스가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IPO 마켓이 거의 닫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상장하는 거죠. IPO 마켓이 거의 닫혀 있었는데요. 오늘 나온 회사가 Zoom Info Technology라고 해서 B2B, 즉 회사가 회사를 도와주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회사들의 마케팅 세일즈를 디지털화해서 좀 더 저렴하고 넓게 마케팅과 세일즈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21불로 상장이 됐는데요. 오늘 첫날에 13불 61%가 올라가면서 34불에 닫았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추격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유는 보통 IPO가 나오면 며칠 오르지 못하고 다시 IPO 가격으로 빠지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이것도 조만간 또 빠져서 IPO 가격인 21불 근처에 올 확률도 있으니까 추격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흥미가 있어서 사보시고 싶으신 분은 아주 소량만 사고 나중에 빠지면 나머지를 채워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한 뉴스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발표한 것인데요. 지금 7월 달에 잡혀있는 예약률이 작년 7월 대비
55%가 웃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 관련 에어라인, 여행업, 하다못해 보잉까지 크게 오르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는데요. 특히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4불 89센트, 41%가 오른 16불 74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에어라인을 믿고 밑에서 조금이라도 사신 분들에게 축하드리고요. 이것이 점점 좋은 흐름으로 에어라인이나 여행업계에도 좋은 바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의 마지막 트레이딩 데이를 앞둔 미국 시장은 내일 오늘의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요. 좋은 힘으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힘이 내일도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고용 발표를 유심히 들어보셔야 되고요. 물론 하루하루 일희일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S&P 500이 지금 70을 거의 닿았다가 살짝 꺾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거지 하루하루를 일희일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자, 차트를 좀 볼까요? S&P 500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후에 지금 일주일여 힘을 내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역시 RSI가 67.44입니다. 67.44라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예전에 만들었던 저항선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저항이 여기에서 실패해가지고 내려갔죠. 저항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매수를 하실 것이 있으면 소량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현찰도 각자 성향에 따라서 최소 10% 이상씩 준비해 놓으셨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빠진다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땡주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애플입니다. 여기 하이를 주시하시고요. 지금 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과연 뚫어낸다면 물론 좋고요. 넓은 이격도에서 이격도를 좁게 한 다음에 다시 벌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좋은 점이고요. 다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다면 소위 말하는 더블탑이 됩니다. 더블탑은 아주 안 좋은 사인입니다. 또한 RSI가 70에서 여기 한번, 여기 두 번, 지금 70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주식이 이 수준에 있을 때 RSI가 지금 더 높은 프라이스로 봤을 때는 더 높은데 RSI가 더 얕습니다. 그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 전부 다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되 들고 계신 것들은 지켜보셔도 되고요. 물론 장기 투자는 계속 들고 계실 거니까 특별히 고민이 없지만 중단기로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이 시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차트는 아마존인데요. 역시 정말 대단하죠. 1650에서 2450까지 한순간에 달려갔습니다. 정말 힘이 세죠. 아마존 역시 여기에 이 지점에서 만든 하이를 못 깨고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빠져도 숨 고르기를 해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5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온다면 한두 주씩 더 사셔도 괜찮고 장기간 가지고 가시는 분은 계속 모아 가시면 되겠죠.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이 이격도가 아직도 많이 넓고 또 50일에서 주식이 아주 멀다는 겁니다. 자, 팽 중에서 가장 앞에 나온 녀석이죠.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이 시점에서 하이를 만든 후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왜 그렇게들 정치인들이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은 미움을 많이 받는 회사인데 돈은 많이 벌죠.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50일이 급격하게 올라갈 텐데 만나는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던 장기간 갖고 계시는 분은 좀 더 사서 모으셔도 되는 지점으로 보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고자 하는 양을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소량으로 나눠서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까 본 차트와는 다르게 이격도를 반대로 줄이고 나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골든 크로스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나오는 거니까, 왜냐면 이것은 50일 이동평균선이니까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죠. 골든 크로스는 대신 전체적인 향방이 위로 다시 올라간다는 우상향하는 향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좋은 신호이니까 그 정도의 인포메이션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FANG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구글입니다. 알파벳이죠. 클래스 A고요. 다른 주식과는 다르게 전의 하이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꺾이고 있고요. 역시 RSI도 거의 70에 왔다가 꺾여버렸습니다. 이 주식은 좀 더 지켜보셨다가 50일이 지금 골든 크로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50일을 만나는 지점을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모으고 계시다면 좀 더 모아가셔도 되겠는데요. 당장은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FANG 중에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2월 말에 마켓이 떨어질 때 같이 살짝 빠지는 듯 하다가 좋은 실적과 함께 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V자도 정말 스키니한 V자로 만들었고 실적 다음에 바로 이렇게 사상 최고치에서 맴돌다가 조금 또 빠지는 듯 하더니 다시 사상 최고치를 만들고 이제서야 조금 내려왔습니다. 이 주식은 아직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RSI가 44.67이라서 RSI로만 보면은 사도 되는 주식인데요. 물론 50일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도 되는 지점이라고 같이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격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격도를 줄여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하방 압력이 너무 세져 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크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씩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횡보를 해준다면은 50일은 살짝씩 내려오고 200일은 살짝씩 계속 올라가니까 이격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고요.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횡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 다음 50일과 200일이 가까워졌을 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차트를 보는 김에 코스피와 삼성전자를 볼까요? 이것이 코스피입니다. 보셨듯이 급격한 하락 후에 V자형 반등을 했고요. 반등을 하다 보니까 RSI가 70을 훌쩍 넘어서 지금 79.7입니다. 이것은 매도입니다. 매도라고 해서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매수를 그만두시고 오히려 많이 오른 종목은 어느 정도 현금화해서 이 코스피 자체가 힘을 잃고 조금씩 빠져내려올 때 200일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지점까지 매수를 중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급격하게 내려왔다가 지금 또 다시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는 것이 좋겠죠. 이것이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한두 주 전에 같이 봤었죠. 그때도 좋게 봤는데요. 이후로 이 넓은 이격도를 다 줄여놓고 50일 이동평균선이 꺾여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었는데요. 그 이후로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마켓과 같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원래 한국 마켓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주라서 아마 제일 각광을 받고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겨우 2주 안에 이만큼 올랐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RSI가 75.64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RSI 기준으로는 매도입니다. 매도이라서 사시려는 분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50일이 200일을 만나는 시점에서 그때쯤에 사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5G 시대이고 정말로 컴퓨터가 힘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언택트라고 해서 유행어가 돌 만큼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컴퓨터에 완전히 의존해서 재택근무나 많은 회사들이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겠지만 미국은 이 월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사무실을 빌리는 것도 비싸고 그 월세가 굉장히 비싼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재택근무를 시행했는데 생각보다 효율이 괜찮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하이텍 회사들이 지금 재택근무제로 아예 직원들을 일정 부분 돌리려고 이미 발표하는 회사도 있고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할 것이고요. 그 얘기는 전자산업, 특히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 칩을 만드는 삼성전자 같은 산업들이 크게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롱텀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아주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숏텀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숏텀으로 조금 빠져서 어느 정도 힘을 빼고 나서는 다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트레이딩 데이를 앞두고 마켓을 돌아봤고요. 또한 종목들도 살펴봤는데요. 모든 종목들을 같이 다 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개의 종목뿐이 보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도 있고요. 앞으로도 목요일에는 지금 현재 시장의 이모저모를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매주 이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시고 싶은 정보를 올려주시거나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영상에서 다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내에서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점점 발견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는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의 성별, 나이대, 별게 다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요즘 그 공부하느냐고 푹 빠져 지내는데요. 아쉬운 것은 알림 설정이 많이들 안 해놓으신 거더라고요. 알림을 받고 들어오시는 분이 3-4분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고요. 여러분께서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아실 수가 있으니까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금요일 저녁 아주 좋은 시간 되시고 또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금요일 하루니까 바짝 화이팅 하시고 힘을 내셔서 내일 잘 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